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전투가 길어지면 슈퍼히어로도 지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 3차 확산으로 이어지자 으쌰으쌰 할 힘을 잃고 극심한 무력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 문화, 정치, 다양한 분야에 상상 초월 피해 규모가 수치로 보고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장기전에 지친 세계 각국 상황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 한국의 방역강국이란 수식어가 가진 가치에 대하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상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은 경제 선진국들 사이 선방한 한국의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 사상 최악의 경제 성적표가 배달됐습니다. 여기 한국은 빼고 말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낙폭은 예상된 일이었으나 처참한 결과 앞에서는 마음의 준비도 소용없었는데요. 미국은 물론 독일까지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0일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47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악의 수치입니다. 종전 글로벌 금융위기,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한 침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요. 미국은 4월부터 경제 재개를 꿈꾸며 3분기 반등을 누렸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역풍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29일 우리 생애 가장 혹독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6월 말부터 개인 소비 역시 둔화되고 있다고 탄식했죠. 미국의 성적표가 나오던 날 독일 역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4.7%로 사상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 성장률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인데요. 이는 독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 산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폭스바겐, BMW, 벤츠, 아우디는 팬데믹 상황에서 생산 라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4월 독일 승용차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97%나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JP 모간 체이스는 독일의 부진으로 인해 올 2분기 유로존 성장률은 마이너스 4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감염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인도는 마이너스 40%, 브라질은 마이너스 51%로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경기 침체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다른 국가 상황 역시 심각합니다. 멕시코도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7.3%였으며 일본 중앙은행도 올해 일본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4.5%에서 5.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해 국경을 뛰어넘는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숱한 경제 위기를 극복한 미국, 독일, 일본이지만 재앙과도 같은 현재 상황에서는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것조차 힘겨워 보입니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선방한 한국의 2분기 경제 성적표에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3%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는 연율 환산이 아닌 전분기 대비 단순 성장률입니다. 한국 역시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낙관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인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연율 환산 기준을 적용할 때 미국이 마이너스 9.5%, 독일이 마이너스 10.1%, 한국이 마이너스 3.3%로 수치 차이가 크게 나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역대 최악의 경제 재앙 속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코로나 패닉에 빠져 세계 각국의 사정 전해드립니다. 경제 선진국들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고 패닉에 빠진 가운데 다른 나라들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맨체스터 등 북부 잉글랜드 지역에 대한 봉쇄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각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금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 있다.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봉쇄된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도 집 방문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친구나 친척집이 있어도 찾아갈 수 없으며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아니면 실내는 물론 개인 정원 등에서도 만남이 제한됩니다. 이를 어기면 1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BBC는 다음 주부터 대중교통과 상점뿐 아니라 박물관, 예배당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8월 1일부터 다시 문을 열기로 했던 카지노와 볼링장, 스케이트장 등의 영업 재개를 2주간 연기된다. 실내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 입장 허용도 당분간 시행하지 않고 최대 30명까지 허용하기로 한 결혼 피로연 규모도 제한한다고 전했죠.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에 민감한 신사의 나라에서 꺼내든 지역 봉쇄 카드의 논란도 만만치 않은데요. 하지만 영국은 이미 찬물 더운 물 가릴 상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난 30일 기준 누적 확진자 30만 2,301명을 넘어섰으며 1일 확진자가 8,406명으로 늘어 재확산 공포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나름 모범 방역 국가라 평가받던 홍콩의 상황도 심상치 않은데요. 2월에서 3월 코로나19 2차 웨이브에 이어 3차 웨이브가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국가 전체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홍콩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국경을 봉쇄하고 공무원 재택근무, 마스크 쓰기 의무화 등 초기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감염자 유입 방지에 실패해 6월 22일 이후 1일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급증했는데요. 현재 확진자는 3,272명으로 2003년 사스 감염자 1,958명을 이미 앞지른 상태입니다. 음압병동, 격리병동은 만원 상태인데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상계엄령까지 발령돼 홍콩 민주진영이 생각지 못한 일격을 맞았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달 31일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1월 이래 7개월간 전염병과 사투를 벌였지만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오늘 비상계엄령을 발령하는 힘든 결정을 내렸다. 올해 9월 6일 선거를 내년 9월 5일로 연기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로써 친중파가 장악한 입법회 의석 70석 가운데 절반인 35석 이상을 확보하는 35플러스 캠페인을 전개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던 홍콩 민주진영은 반격의 동력을 잃게 되었는데요.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전염병이 홍콩의 민주진영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코로나 패닉의 바통은 호주가 이어받습니다. 호주의 수도 멜버른에 내려진 락다운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 멜버른에는 약 3주 전인 7월 7일 두 번째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봉쇄 기간이 6주의 단기 폐쇄였지만 현재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장기화될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호주는 지난 3월 중순에서 4월 초까지 1차 유행을 겪은 후 진정세를 보여 감염 통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6월 들어 시작된 2차 유행이 훨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7월 31일 빅토리아주 신규 확진자는 627명이었으며 누적 확진자는 1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지사는 아직도 확진자 수가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역 봉쇄령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는 역대 최악의 홍수가 중부와 남부지방을 덮쳐 15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이재민이 5,500만 명에 육박하는 재난까지 벌어졌는데요. 5,500만 명이라니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큰 숫자죠. 거대한 재앙 앞에서는 사람의 힘이 얼마나 작은지 실감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의 수고를 들이면 조금이라도 피하고 막을 수 있는 재난도 있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재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 30일 진행된 세계보건기구 WHO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마이클 라이언 WTO 사무차장은 부유한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보건정책을 너무 늦게 취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6개월 전으로 돌린다면 선진국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7월 30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681만 2,755명으로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로 부유한 국가에서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이마리아 판케레크 호버 WHO 신종질병팀장은 한국과 독일 등의 사례에서 보듯 발병 상황을 반전시키고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앙은 분명 거대하지만 막을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패닉에 빠져 고통받는 모든 국가에게 WTO의 말을 빌려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처럼 반전은 가능하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